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5일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밤 9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6시부터요. 이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전격적인 이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찬 회동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식, 한정식이라든가 중식, 일식 이런 식사라기보다는 치맥 미팅으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고, 예상과 달리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서 즉석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분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둘이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감대가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견이 많으면 같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선 이 공통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공적으로 오늘 치맥 미팅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대로 오늘 이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7월 6일 날 극비리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때는 어디서 만나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살고 있는 서초동 일대에서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 극비리에 만났고 대전에 내려가서 이 공개 이 행보를 갖고 올라오는 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둘이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이 광진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극비리에 만났던 이 회동과 이 차이점은 우선 장소가 달라요. 이 장소가 달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데는 이 건국대에 있는 이 치킨집인데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 건국대하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 대한 이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 분위기를 잘 좋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 강북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보수정당의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느꼈던 게 강북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이 바로 광진구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선거 본부를 꾸렸지만은 그 전에는 오세훈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이 건국대역 입구에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는 지금 오늘 이 치킨 회동을 한 데가 굉장히 익숙한 데다, 이런 면이 있고요. 본래부터 이 강북의 정서인데 노원 사는 사람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영화관이 건대 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대 입구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총장도 이 본인과 관련된 이 강북 지역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따끈따끈한 이런 정서가 있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50년 가까이 강북에 살아왔다. 윤석열 총장도 건대 앞은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는데 문병이나 문상을 하러 이 건대 병원에 자주 오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건대 거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온다. 그러면서요, 제가 광장시장도 그렇고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너 나중에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옛날에는 이게 무슨 정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윤석열 총장도 건대 근처에 대한 이 정의, 이 애정이 좀 많이 이런 이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분위기 좋은 이 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요, 저도 정치할 줄 알았겠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윤 총장은 학교 다닐 때는 몰랐지만은 2012년도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눈여겨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프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역시 정치 선배답게 나중에 선거할 때가 되면 이것에 10배인은 모으실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것보다 10배 이상이 모이면 당선이 되는 거다, 이러면서 건배 제의를 했고요. 윤 총장은 이렇게 다들 보시는 데서 대표님과 맥주를 마시니까 정말 좋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익숙해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주변 분위기, 또 이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눈 일종의 덕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치맥집인데요. 이 치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치킨집이 그 오늘 회동한 치맥 회동을 가진 치킨집은 결국은 이 바른 치킨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잘못하면 바른 치킨 홍보가 뭐 저절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바른 치킨집에서 했는데 이 장소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 이 대표적인 치킨 이 브랜드들 전 치킨 브랜드 잘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치킨집들이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바른 치킨에서 했느냐? 다른 대형 치킨 이 프랜차이즈 집에 가면 이 정치적으로 뭔가 연계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괜히 의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치킨을 갔는데 그냥 그래서 좀 쉽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연계되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 장소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 치킨 할 때 이름이 뭡니까? 바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면 바른정당, 이 바른미래당, 또 이런 또 안철수 정당 이런 거 하면서 바른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예기치 않게 그런 본인의 과거 정당 이력하고도 또 연계시켜서 이 해석하는 이런 또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오늘 회동이 끝났고요. 이 바른 치킨,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요, 새마을 식당도 있고, 닭갈비 집도 있고, 또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집들이 많았는데, 딱 바른 치킨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개파적 정체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바른치킨 이 집은 본래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과 아무 관계없이요. 이미 2015년도 4월부터 바른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됐고 바른정당이 2017년도 1월이기 때문에요.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가 이 집을 갖다가 이 바른치킨 건대 역점을 치맥 장소로 정한 이유는요. 밖이 넓게 보이는 자리로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골랐다. 그리고 그러면서 윤 총장한테도 가게 이름이 바른치킨이라고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총장도 웃으면서 장소 이름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이름이 바른치킨입니까? 그러네. 이거 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그냥 여기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 건너편에 있는 새마을 식당인데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많은 또 의미가 부여되고 왜냐하면 새마을 식당은 백종원 대표가 하는 더본 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새마을 식당이 아니면 여기 바른치킨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골랐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또 이 갈비집 닭갈비집도 그 근처에 30년이나 된 닭갈비집이 또 유명하대요. 근데 이거는 또 왜 못했냐면은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윤 총장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인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계륵 같은 상황이 될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송 대표의 바람이다 이러면서 계륵은 닭갈비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닭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춘천에 가면도 닭갈비가 맛있다 이렇게 이 대표가 그 당시에 맛받아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바른 치킨이 같다. 그리고 오늘 건배한 맥주는요. 하이트 진로의 테라라고 합니다. 이 청정 라거를 강조하는 테라는 기름 한 통으로 닭 58마리만 튀긴다는 깨끗한 이미지의 바른치킨과 협업했고 또 이 바른치킨 건대 역점이 테라 제휴 매장이라서 오늘 거기에서 회동했다. 이것이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왜 길게 이렇게 한 8분인지 지났네 벌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까지 장소를 정하는데 많은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 이 얘기는 오늘 회동의 의미를 이준석 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됐든 간에 이 회동의 의미를 굉장히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준석 대표한테는 지금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8월 경선 버스를 타야만이 이준석 대표의 이 체면이 서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체면이 쓴다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의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외연 확보에 말하자면 이 기본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윤석열 총장도 살아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끄는 이 정치적인 리더십도 살아나고 그래야만이 둘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적인 이 기반, 백그라운드가 단단히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치킨집 하나를 정하는 것도 많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주집, 맥주의 종류 선정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제가 이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함의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오늘 미팅의 성과와 그리고 미팅의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공감하시고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정치 교체의 대로를 하이웨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의미,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선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준석 대표는 대동소이했다. 그리고 결정의 절반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보면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총장이 제가 쭉 말씀드리게 윤석열 총장 갈 데가 국민의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제 사무의지대로 좀 마음이 다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의지대로 바뀌게 된 것은 국민의힘의 조기에 입당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말려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내 주자들의 비판을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맞짱 뜨는 국민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당 내에 있는 이 주자들로부터의 공세 굉장히 거칠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안착하기 전에 지나치게 흠집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노리고 있는 빅 플레이트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산 때문에 제3지대에 머무는 것을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강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 여권의 네거티브는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큰 변수는 뭡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지금 안착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원장은 내일 바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밑에 참모들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선관위에 가서 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보가 장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대비되고 또 이 비교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세훈 시장 모델을 봐라. 오세훈 시장의 로드맵을 봐라.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당시의 리더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 이거를 봐라. 나도 그대로 가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가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외생 변수와 그리고 전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는 상당한 위기 국면에 빠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캠프 내부의 불안, 윤석열 총장의 불안과 위기의식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는 입당 문제에 관해서 대동소이하다. 윤 총장도 결정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3의지대에 잠시 머물다가 마음적으로 고민하다가 이제는 국민의힘 쪽으로 힘이 완전히 들어섰다. 그래서 제가요, 처음부터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에는 국민의힘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많이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는 상당히 사라졌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절반 이상은 제거됐다. 오늘부터 고민해야 할 세 글자는 바로 뭐냐? 시너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단도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표가 흔쾌히 공감했다. 앞으로 이 대표와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이 입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단. 여기서 어떠한 결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조금 비중을 낮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중이 낮았던 옵션을 이제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이라고 할 때 어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말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입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절배 한 60% 이상이 그렇게 여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 뭐냐? 예측 가능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도 민생 투어 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보면, 즉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 어떠한 결단도 내리겠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얘기는요, 바로 오늘 저녁에 만나자마자 내일 나 입당한다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여당에서 얼마나 비판하고 또 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해서 조금 유보적인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야 이거 윤석열 배짱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형편없구만. 근데 여당에서 네거티브 조금 하고 이준석이가 세게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또 비판적 시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한 것이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얘기는요. 결론 목표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그러지 목표 최종 말하자면 행선지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어떠한 결단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변수, 인디케이터가 된다. 예. 지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가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국민의힘 입당 굉장히 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좋다라는 그런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 이 워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가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깊지 않은 지식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 상식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논평을 한다.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외교안보의 논평은 저는 전문성을 갖고 한다. 물론 외교안보의 논평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요. 제가 말씀 들어보면요. 저보다 외교안보도요.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이 카톡 문자 또 전화 이렇게 수시로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불철주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외교안보 어설프게 제가 지식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에 대한 자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댓글 다는 걸 보면요. 저보다도 전문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의 입장,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제가 쭉 논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정치는 이 대표가 손대고 내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났다.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결정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많이 배워야 되겠다. 아무리 덕담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딱딱한 공식적인 얘기는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긍정적인 또 이 시그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늘 윤 총장은 이 대표의 저서를 선물 받고 친필 사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책에다가 승리의 그날까지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내용을 서명하면서 써줬다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따르릉 책자를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이 따르릉이 책자 책 제목이 뭐냐면 따르릉 비껴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자의 사인을 윤석열 총장이 책을 갖고 와가지고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책을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 총장도 철저하게 오늘 미팅에 준비를 많이 해오고 왔는지 여러분들 침략하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회동은 벌써 이제 두 분 다 윤석열 총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재형 안착하고 또 이 당내 주자들 계속 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8월 버스 출발을 하려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버스 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관련 TF도 다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 3지대로 쭉 빠져버리면 버스
아무리 손님이 많이, 주인공들이 많이 탔나 하더라도 별로 밖에 사람들이 이거 누가 탔지? 한번 버스 한번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 각박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논리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둘이서 궁합을 맞추는 이 회동이 됐다. 이런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회동에 있는 날 굉장히 중요한 이 발표가 있었어요. 바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발표한 인물들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국민의힘의 당직을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부예요. 그리고 6명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입된 이학재 전 국민의힘은 현재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상근 정무특보를 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 정무보좌에게는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역임한 사람인데요. 이 함경우는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협력특보에 들어가 있는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인데 이분은 이제 뭐 본래 이제 탈진보층 인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정면 청년특보가 됐어요. 그리고 총괄부실장에는 총괄실장에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인데 부실장에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기획실장에는 박미신 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대변인에는 이두화, 그 다음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 다음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맡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시는 뭐였습니까?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주자들, 그 주자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하면서 도와줘라. 이거는 오케이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에요. 당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지시한 바에 거역하는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발표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종편에 출연한 걸 보면 이 한쪽은 좌쪽, 한쪽은 우파 쪽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캠프에 들어가서 이 캠프 타이틀을 하고 일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막말로 얘기해서 사기친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왜 숨겼냐, 캠프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 이 종편 방송에서 얘기한 그야말로 이 방송사에서도 좌우의 균형된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인 스펙트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 거 아니냐. 본인들 양심의 가책 좀 느껴라. 이게 이준석 대표가요, 나이가 어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겠지. 예를 들어서 뭐 좀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양심 팔아먹었다고 그러겠죠.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하겠느냐. 당장 뭐 징계는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 내부에서는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병민, 윤희석, 함경우 이런 사람들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뭐 극비리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뒤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조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네들 타이틀 하나씩 큰 거 다뤄줬는데, 비대위원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비밀리에 간다고 해서 지도자도 없이 윤석열 캠프에 가가지고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간이 아니죠. 신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교감 가졌겠죠. 그래서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윤석열 총장 디스를 되게 하더니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디스를 많이 하다가 조금 디스하는 것을 줄였지 않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왔다가 하는 정도가 통상적인 상식의 눈높이에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오늘 캠프 발표를 보면, 이거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관리해왔던, 키워왔던 이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전부 윤석열 캠프 쪽으로 가니까, 이거 내가 좀 영향가 좀 있겠구나. 내가 입김 좀 셀 수 있겠다 싶으니까
윤석열 총장 그렇게 디스 한참 하다가 방향을 싹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또 혹평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매우 충격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나도 모른다. 나도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하고 상의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구구절절히 기승전결하는 것도 입장문이지만 짤막한 한마디가 긴 10마디와 나은 입장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노예,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좌우를 넘나든 사람 아니에요. 우파 승리를 위해서도 기여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이렇게 성공한 게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 해갖고 이 총선에서도 대거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도, 그 다음에 2017년도 대선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재인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입으로 나오는 워드 바이 워드, 즉 말만 가지고 평가하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머릿속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도 고단수니까. 그러나 최근에 오세훈 시장 선거 때부터 나타난,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할 때부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말씀을 보면 절대 하는 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강한 교훈을 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곧이곧대로 한국말이지만요, 한국말대로 제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틀려요. 예. 저도 아무리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실수의 판단의 실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 시각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해 두시고 제 논평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 내일이 26일이잖아요. 언론에 밝혔어요. 입장문을. 최재형 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대선 레이스도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이 최 원장 측에서의 입장문을 보면 일부 대선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을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참모 대리인으로 보내곤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서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고, 선거운동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직접 뛰겠다는 각오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또 얘기하면요, 바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철석연대의 출범이 이제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도 윤석열 총장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논평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을 기다려봅시다.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드루킹 사건 판결 났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때 석, 그 다음에 오늘 또 동일한 시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석 연대가 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총장은 오늘 이 김경수 지사의 실형을 거론하면서 이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단히 물은 진실 규명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까지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고위공직자인 이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이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조작을 해줬다는 말이냐,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이 정권은 굉장히 강하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 것,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 것이다,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선거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서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단 허위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이냐. 이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야말로 이 몸통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요.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 사과,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댓글 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보다도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면서요. 경인선의 범죄 연루 의혹, 드루킹 외 다른 조직의 존재 여부, 범죄의 몸통 규명을 위한 수사당국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정당을 떠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권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고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져스가 되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국민의힘 이 대변인이 입장도 냈어요. 양준호. 양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거 여론 조작 사건으로 수혜를 입은 것도 대통령 본인인데 입장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내일이면 김 전 지사가 수감되는데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마침 김경수가 오후 1시에 말하자면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검찰에서는요. 22일 날 선거가 나오면 바로 수감시키려고 했는데 일정을 좀 연계달라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검찰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검찰 들어오지 말고 바로 교도소로 가라. 이렇게 내쏘아 붙였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교도소로 이 김경수 지사가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김경수 지사가 입장 간단하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낙연 대표한테 대통령을 잘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나를 지지했다. 나를. 그래서 친문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지금 맞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일 굉장히 강한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기회에 내일 마침 월요일이니까 수보회를 해요. 오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수보회에서 말이죠. 청해부대에 대해서 직접 육성으로 고개 숙여서 국민한테 사과하라. 그 다음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라. 그리고 좀 굵고 짧게 끝나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지방, 즉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굵고 짧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한테 가짜뉴스를 또 내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대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내일 수보회에서요. 본인의 육성, 부디 좀 제발 A4 용지 좀 보지 말고요. 앞으로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한 사과문을 발표하라. 이렇게 저는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러한 상황 제가 한번 잘 챙겨서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별도 또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지금 이번에 저도 좀 흥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지금 33분 방송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길게 좀 많이 봐주십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 주변에 제 방송 꼭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철주야 계속 공부했어요. 아까도